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근데 좀 춥지 않아요? 근데 좀 시원하고 좋은데? 예진 씨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열은 없는데 춥기도 하고 가끔 기침도 나고요. 그렇다면 냉방병. 냉방병. 이 예진 씨처럼 이렇게 뭔가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자주 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냉방병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에어컨 너무 사랑해요, 저. 그래요? 네. 혹시 주무실 때도 켜놓고 자죠. 엄청 춥게 해놓고 솜잎을 덮고 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네. 이러니까 걸리지. 그랬구나.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역사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뜬금없이 기침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한 건데요. 이후 매년 8월 14일이 공식적 법적인 국가기념일로 확정됐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잖아요. 그럼요. 정확히 일본군 위안부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 또 집단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제정까지 하게 된 거예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우리나라 위안부 생존자 중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생각을 안 해야죠. 생각을 하면 어려갖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혀. 하도 입살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김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위안부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중에 또 하나가 나문희 선생님과 이재훈 씨가 주연한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위안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Japan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or the comfort of women issue. 그 증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이 해결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이 사람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지금 사과를 받는다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게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2020년 8월 14일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아카이브 814를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국내외 산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한 디지털 자료 저장소인데요. 일본 정부 공문서, 재판 자료, 일본군 위안부 운동 자료 등 526건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8월 14일 오후 4시 미국의 뉴욕 등 북동부와 캐나다의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 사태로 인해 뉴욕, 토론토 등 대도시의 기능이 마비됐고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에 대비를 해놔야겠어요. 보조 배터리도 좀 미리 충전을 해놓고 건전지도 충분하게 사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전 왜 발생하는 거예요? One thing I think I can say for certain is that this was not a terrorist act.
I've heard reports about a lightning strike in Niagara Falls, New York, and federal officials, of course, are investigating the veracity of that. 정전이 시작된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모하크 전력회사였는데요. 이곳에서 전력 송출이 중단되면서 연쇄적으로 뉴욕과 뉴저지, 오하이오와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으로 정전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전으로 해당 지역 주민 약 5천만 명이 불편을 겪었으며 뉴욕 시민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1명이 부상당했는데요.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미국 내 5개 공항과 캐나다 2개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한때 금지됐으며 미국 내 4개 주의 9개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쉽게 이동을 했지만 당시에 지하철 이용하던 사람들 오.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큰 혼란을 빚었는데요. 아, 그랬겠네요. 다음 날인 15일 전기 공급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8월 14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9년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외레순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외레순 다리는 덴마크의 인공섬인 페베르홀름 섬과 스웨덴의 말메를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였는데요. 총 길이는 7,845m로 1995년부터 건설이 시작돼서 1999년 8월 14일에 완공됐습니다. 야, 그렇게 긴 다리면 무게도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리의 총 무게가 무려 82,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그런가 하면 2005년에는 헬리오스 항공 52편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했는데요. 아, 이 사고 당시에 엄청 이슈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코 프라하로 향하던 저가 항공사 여객기 추락 사고, 그 사고 맞죠? 맞아요.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게 오전 9시 7분이었는데요. 라나카 공항을 이륙해서 체코 프라하 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키프로스 저비용 항공사 헬리오스 항공 소속 52편 여객기가 그리스 아테네 인근 야산에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결국 탑승자 121명이 전원 사망했죠. 아, 이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건 단순한 조작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기내 여압 조절 장치 스위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 위치에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스위치가 자동 위치로 가 있지만 그 오전에 기체를 정비하던 정비사가 이걸 수동으로 맞춰놓고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아, 조종사들은 출발 전에 이 스위치 위치 등을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고도 상승 중에 울리는 경고음이 여압 장치와 관련된 것인 줄을 몰라서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